자, 우리 1교시 위험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투자로는 위험과 수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교시 위험, 네, 위험의 종류,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까지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네, 66페이지네요. 네. 자, 우리 수익률에 보시면 여기 6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있네요. 보이세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요구 수익률이라고 있죠? 세 번째 밑에 보니까 3번에 실현 수익률이라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공부할 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는데 오늘은 요구 수익률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요구 수익률. 네.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뭔지 뜻부터 항상 알아야 되거든. 그럼 요구 수익률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요구 수익률. 뭘 요구하나 봐. 그죠? 요구 수익률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이름 그대로. 제가 항상 이름에 뜻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항상 뜻을 유출할 때는 출발이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라고요. 제가 김팔룡 씨 얘기 드렸죠. 김팔룡, 이름이 김팔룡이면 아마 8째일 가능성이 높다. 형님은 7용일 거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전 해드렸잖아요. 안 했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고. 상대마을, 중대마을, 하대마을 이런 말이 있거든. 네? 그럼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번 마을은 상대마을 이렇게 얘기해. 그럼 다음은 무슨 마을일 것 같아? 중대까지 나오면 확실하다. 하대는 확실하겠다, 이제. 맞아요? 상중까지 나오는데 하가 없을 리가 없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상대말은 그 오늘 뭐 지역에 위에 있는가 봐요. 그죠? 그렇겠죠. 우리 청담동. 거기 말글청자가 뭐 저수지나 호수가 뭐 있든지 뭐 그런 동네에서 가능성이 높죠. 그건 이제 물이 흘렀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요구 수익률도 이 요구 수익률의 뜻을 생각할 때는 이 글자를 가지고 일단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니까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누가 요구할까요? 투자자가. 그럼 요구 수익률의 뜻이 한 70%가 완성이 돼 버렸어.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오케이? 그럼 아까 기대 수익률은 이제 오늘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기대 수익률은 뭘까요? 투자자가 그래 기대하는 수익률이야. 실현 수익률은요? 투자자가 실현한 수익률이죠. 맞아요? 그게 다 뜻이에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을 그래도 될까? 기대가 예상이지 뭐. 그럼 실현 수익률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실현 수익률은 투자하기 전의 수익률이니까 투자가 다 끝나고 나서의 수익률이니까. 그래, 다시 다 나오잖아, 봐.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다 끝나야 알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중요하거든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예사로 보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개론을 공부하든 민법을 공부하든 뭐 공법을 공부하든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간에 그 용어의 이름을 예사로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모든 걸 그렇게 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중요하다.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이 용어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것만이라도 그런 관점에서 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중요하거든. 그럼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해 본다 제가. 그럼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야. 여기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래. 이 건물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투자자야? 내 건물에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대한의 수익률일까요? 최소한의 수익률일까요? 여기서 딱 갈려 사람들이. 갈린다고. 최대한의 수익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의 수익률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갈린다고요. 그러면 정답은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그럼 지금 대답할 때 최소한의 수익률로 얘기하신 분들은 시험장 가도 잘 안 틀리겠지. 그지? 근데 최대한의 수익률로 하신 분 있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시험장 가도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별표 해놓고 기억하라 이 말이야. 내가 지금 틀렸잖아. 그지? 그럼 시험장 가도 또 틀릴 수 있다고요. 내가 기억을 해두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 맞춘 사람은 시험장 가도 잘 안 틀린다. 그 용어는.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자, 어떤 분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자, 취직을 했으면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리고 사장님이 그래 월급을 얼마 받기를 원하나? 최대한 500만 원을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최소한 500만 원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개념이라고. 내가 여기에 투자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벌어야 되겠다. 이 정도는 내가 수익이 나야 되겠다. 이게 요구 수익률의 개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내가 여기 건물에 투자를 하는데 최소한 은행 이자만큼은 은행 이자는 받으면 돼. 나는 은행 이자만 받으면 만족해. 어때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나는 은행 이자만 요구해. 여기 가가지고 건물에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 볼까? 친구가 와가지고 어디 건물에 투자하래요. 투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 그래서 친구한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데 물어봤어. 그 친구가 야 은행 이자 정도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건물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이 요구 수익률이다. 은행 이자율보다 더 받아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은행 이자율은 위험이 없는 수익률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과 같은 무위험률은 당연히 받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위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투자는요, 뭐가 뒤따르죠? 위험이 뒤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은 당연히 내가 위험이 없는 곳에 투자하면 어디든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더 받아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아까 제가 은행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든지 국공채 수익률처럼 위험이 하나도 없는 곳에 투자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위험률이라 그랬죠. 그럼 투자자들은 무위험률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 추가로 더 받아야 안 되겠어요? 왜? 투자는 위험하니까. 투자는 위험하니까.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위험에 대한 대가가 들어간단 말이야.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대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 할증률이라고 불러요. 이게 요구 수익률의 기본 형태예요. 자, 요구 수익률 어떻게 생겼다고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됐어요?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위험의 대가야. 위험 대가. 아까 무위험률은 제가 뭔지 아까 가르쳐 드렸습니다. 국공채 수익률, 정기예금 이자율이라 그랬죠. 제가 아까 무위험률 가르쳐 드리면서 또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또 나왔죠 지금. 그럼 이제는 무위험률이 뭔지 내가 설명 안 한단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아까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또 설명할 수 없잖아. 그죠? 위험이 없는 곳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무위험 자산 수익률, 무위험률, 정기예금 이자율, 국공채 수익률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위험률은 시간만 가면 이자는 늘어나잖아요. 그죠? 시간의 대가예요. 자,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돼.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걸 인플레라 그러죠?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면 투자자는 더 많이 요구해야 돼? 더 적게 요구해야 돼? 더 많이 요구해야지. 자, 근로자분이 월급을 받죠? 근데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월급도 올려주세요. 그러는 겁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년 임금 단체 협약을 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월급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의 기본 형태가 나왔어요.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생겼다. 요렇게. 일단 요거 기억해야 돼. 요구 수익률은 투자론에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출제자는 이 식을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이 식을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출제위원들께도 대학 교수님들인데 시험 지문을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 이렇게 내기는 좀 없어 보이잖아. 그지? 그 묻는 방식이 있다고요. 자, 보세요. 만약에 무위험률이 상승을 하죠. 무위험률이 만약에 은행 이자율이 2%였는데 은행 이자율이 3% 올라가. 그럼 투자자들은 요구 수익률을 더 많이 요구해야 돼? 적게 요구해야 돼? 그래, 이게 올라가면 이거 당연히 올라가겠죠. 맞아요?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질 거 아니에요. 은행 이자율이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도 커지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이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이 하락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렇게 묻는다고요. 시험에서.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위험 할증률이 커져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왜요? 더하기니까. 맞습니까? 예상 인플레율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왜요? 더하기니까. 출제 가능하다. 물어볼 수 있다고요.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은 커진다. 예상 인플레율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커진다. 이렇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물어봤어. 시험에 이미. 앞으로 이거 물어볼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식 외운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 요구 수익률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요구 수익률에서 알아야 될 게 있다고요. 거기를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될 게 있다고. 첫째,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두 번째, 이 식 외워야 된다고. 됐어요?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 요구 수익률에서는요, 이 위험 할증률 있죠? 얘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험 할증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자,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라 그랬죠? 위험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디에 투자를 할 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투자자마다 위험에 대한 대가는 다르게 요구한단 말이야. 이거 이해되세요? 조금 이따 보자. 다 다르단 말이야.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마다 다르다 말이야. 그럼 어떻게 다를까? 다른 건 알았어. 그럼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자, 우리가 위험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부분 위험 싫어해요. 여기 위험 좋아하는 분 거의 없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 복권 있어? 복권 당첨 금액이 1억이에요. 이 복권의 당첨 금액이 1억짜리 복권이라고요. 근데 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1%야. 내가 이 복권을 샀을 때 1억에 당첨될 확률은 1%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기대 수익할 때 공부할 텐데, 그럼 내가 이 복권을 구입하면 이 복권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얼마냐면요, 100만 원이에요. 1억에다가 당첨 확률 1% 곱하면 돼. 그럼 100만 원 나오죠?
복권을 사면 난 1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1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복권 하나 있어. 1억짜리 복권. 여기 현금 100만 원 있어요. 어떤 거 할래요? 복권 줄까? 100만 원 줄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돼. 응? 100만 원. 돈 싫어한다. 아니 돈 100만 원 돼서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나도 100만 원이야. 여기 뭐 달라고 그럴래요? 100만 원. 뭐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다 위험 회피형이라고. 복권 주세요. 위험 선호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대부분 다 현금 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복권 달라는 사람 한 분 있긴 있더라. 내가 다른 데서 물어보니까. 그분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죠? 대부분 다 위험을 싫어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위험 회피형이라 그래. 위험 혐오형, 위험 회피형. 그래서 우리 투자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합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다 위험 혐오형을 가정해요. 자, 그런데 다 위험을 싫어하지만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는 어때요? 다르단 말이에요.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는 다르죠. 그러면 저하고 제 친구하고 둘이 있는데 내가 더 위험을 싫어해 얘보다. 그러면 나를 보수적이라 그래. 얘는 공격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이다, 공격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실 상대적인 개념인데 위험을 더 싫어하는 투자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보수적 투자자. 됐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보수적 투자자라는 말이 투자론에 자주 나와. 위험을 더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이러한 투자자를 우리는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불러요. 시험에서 보수적 투자자 이런 말이 나오면 위험을 좀 더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위험을 더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이게 이제 이 문제 포인트. 더 크다 작다? 여기서도 갈려. 여기서도 갈리는 사실 왜 갈리는지 난 개인적으로 이해는 잘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더 큽니다. 기억해야 된다. 위험을 더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크다. 그러면 보세요. 위험 할증률이 더 크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도 더 크겠네. 위험 할증률이 더 크니까.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그래서요. 시험은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이런 질문을 냅니다. 이렇게 내도 되지만 이렇게도 묻는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왜 그런지. 산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2m 50cm. 응? 2m 50cm야. 밑에는 천길랑 떨어지. 여기서 뛰는 거예요. 홍길동하고 임꺽정과 둘이 섰어. 뛰어야 돼. 집에 가면 안 돼. 뛰어야 된다 지금. 뛰어야 된다. 건너뛰어야 돼. 자, 홍길동 1,000만 원 주면 뛰겠대. 1,000만 원 주면 뛰겠대. 자, 임꺽정 위험 더 싫어해. 1,000만 원 주면 뛴다 안 뛴다? 안 뛴다 얘는. 한 2,000만 원 주면 생각해 보겠대. 자, 임꺽정이가 위험을 더 싫어하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죠. 누가 더 요구 수익률이 큰 겁니까? 홍길동은 1,000만 원, 임꺽정은 2,000만 원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이 커질 때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위험 할증률을 요구하고 요구 수익률이 더 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지. 유리창 닦으러 가도 그렇잖아. 오늘 100층짜리 닦아야 돼. 100층짜리. 홍길동과 임꺽정 둘이 유리창 닦으러 왔어. 홍길동은 100만 원 좀 닦을게. 그런데 임꺽정은 그 위험을 더 싫어한다고 그랬지. 200만 원 내가 닦겠다 이거야. 그래서 위험을 더 싫어할수록 더 많이 요구합니다. 됐나요? 꼭 하나 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그때 또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그럼 이 무위험률 있죠. 무위험률. 무위험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따라서 다를까요? 같을까요? 무위험률은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마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같죠.
자, 홍길동 임꺽정 같이 은행 갔어. 둘이 은행 갔다고. 정기예금 가입하러. 창구에 가가지고 정기예금 이자율 얼마에 홍길동이 물어보니까 2%래. 자, 임꺽정 위험 더 싫어하지. 나 위험 더 싫어해. 3% 줘. 그럼 은행에서 정기예금 이자율 3%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위험을 더 싫어할수록 더 주지 않는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인데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마다 다르다 그랬죠? 다르다 그랬잖아.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크고 요구 수익률도 더 크다 그랬죠? 그러면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투자자마다 다르잖아요. 홍길동 임꺽정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사람마다 다른 거는 주관적이라 그래? 객관적이라 그래? 그래, 주관적 수익률이야. 주관적 수익률. 그럼 질문해 볼까요?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마다 다른 이유는 무위험률 때문이다. 틀렸죠?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위험 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마다 다르다. 이걸 기억해야 돼. 어떻게 다르다고?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크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잊어먹으면 안 된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거기 종류의 동그라미 이번에 요구 수익률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줄 치세요. 그리고 밑에 주관적 수익률 이렇게 적어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주관적 수익률. 투자자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밑에 기억해 보세요.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다. 보이십니까? 수익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확실하다는 게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위험이 불확실이라 그랬잖아. 확실한 위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수익이 확실하다는 말이 무위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위험이야. 위험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경우의 수익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무위험 수익률, 줄여서 무위험률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국공채 정기예금이잖아요. 자, 그 밑에 위험 할증률 보세요. 위험에 대한 대가 돼 있나요? 그 정도만 줄쳐 놓으세요. 자, 그 밑에 뭐 PC 효과 이런 걸 모르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요구 수익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범위를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시험에서도. 자, 요구 수익률 봤어요. 그럼 이제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기본적인 거 공부했습니다. 공부했어요. 자, 이제 제가 투자론에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칠판에 적는 이 개념을 조금 잘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잊어먹을만 하면 또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투자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론은 내가 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에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하고 나서 기록하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론이라는 거는 아직 내가 안 샀어요. 지금 살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이 단계를 공부하는 게 투자론입니다. 내가 이 건물 사가지고 오늘은 얼마 벌었고 내일은 얼마 이렇게 일기 적는 게 투자론이 아니라고요. 투자론은 다 뭐라고요? 예상이야, 예상. 여기서 투자해볼까? 하지 말까? 이런 걸 예상하는 거예요. 됐죠? 그게 투자론이다. 자, 여기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토지. 자, 이 토지가 현재 1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땅이 지금 1억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그럼 난 이 토지를 살려고 그래. 이 토지를. 아직 안 샀어. 아직 안 산 거야. 지금 내가 여기 서가지고 저예요. 토지를 딱 째려보고 있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럼 내가 이 토지를 샀을 때
앞으로 수익이 얼마 정도 나겠지 하고 예상해 볼 수는 있죠. 예상은 다잖아. 나는 이 토지를 한 3년 뒤에 팔 생각이거든. 3년 뒤에. 내 예상 계획이, 투자 계획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3년 뒤에 이거를 한 1억 5천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수익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될까요? 수익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응? 여러분 있잖아요. 친구한테 20년 뒤에 1억 받을 게 있어? 20년 뒤에 1억 받을 거 있어? 그럼 내가 받을 돈은 1억이다 그러면 돼요? 지금 현재? 20년 뒤에 1억이야? 그럼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1억이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 봐보세요. 3년 뒤에 1억 5천이 들어오지만 3년 동안 물가가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그럼 내가 이 토지를 살 거냐 말 거냐는 결정은 언제 해요? 지금 해요? 미래에 해요? 지금 하잖아요. 투자 여부의 결정은 현재 해야 돼. 현재 해야 돼.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지금 해야 돼. 그렇죠? 근데 투자 수익은 현재 발생합니까? 미래 발생합니까? 미래에 발생한다고요. 투자 여부 결정이라는 건 돈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 이거 사면은. 돈 나가야 돼. 이걸 유출이라 그래 볼게. 돈이 나가야 된다고요. 들어오는 건 언제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는 미래에 들어오죠. 네?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면 내가 이 토지를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려면 들어오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을 일치시켜줘야 안 되겠어요? 안 그런가? 그렇죠. 아니, 이거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 토지를 1억 주고 사. 그럼 이 토지가 20년 뒤에 2억 된대. 20년 뒤에 2억 된대. 그러면 야 1억 벌었다. 이 땅 사면 난 1억 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손해날 수도 있어. 20년 동안 1억밖에 안 늘어났어.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돈은 미래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는 미래에 들어온다고. 근데 1억 원은 이 땅을 사면 돈은 지금 나간다고요. 맞아요? 돈은 지금 나가. 들어오는 건 미래에 들어와. 그럼 투자 여부는 지금 결정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1억 5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돼요. (2년) 뒤에 들어올 3년 뒤에 들어올 1억 5천만 원을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야 안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가 크면 투자하는 거고, 만약에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를 구했더니 9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은 투자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론에서 기본 개념은 수익은 미래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인.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할인. 여러분 혹시 엄이라고 아세요?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기본 개념을 잘 익혀놔라고요. 여러분 엄이라는 게 있죠. 만약 어떤 회사가 물건 대금으로 현금을 안 주고 엄을 줬어요. 10억. 10억짜리 엄을 줬다고요. 만기가 6개월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제가 그 엄을 받았어요. 어떤 회사로부터. 그럼 난 이 10억짜리는 지금 10억이야? 6개월이 지나야 10억이야? 6개월이 지나야 10억이 되는 엄이라고요. 6개월 전에는 10억의 가치가 없어요. 엄이라는 건 6개월째 돼가지고 내가 제시하면 난 10억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6개월을 기다릴 능력이 안 돼, 지금. 돈이 급해. 그럼 이거를 현금으로 바꾸러 가야 돼요. 은행에 바꾸러 갔다 그래 봅시다. 그럼 은행은 지금 가면 나한테 10억 줄까요?
10억 안 주죠. 이 어음은 6개월 뒤에 10억인 거야. 그럼 은행은 10억 원을 6개월 뒤 10억이죠. 얘를 지금 가치로 계산해서 이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가치 계산했지? 그러면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지. 작아지겠죠. 그럼 이때 얼마만큼 작아지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할인율 그러면 현재 가치를 제가 여기다 쭉 한번 적어 볼게요. 말로 하듯이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할인이라고 그럽니다. 할인이라 한다. 두 번째, 할인할 때는 할인한다는 건 현재 가치 구한다는 뜻이죠.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꼭 필요하다.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할인율이란 현재 가치를 좀 더 자세히 적어 볼까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구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인율로는 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로 적었지만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다.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률은요,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다양하다. 제가 이렇게 적은 거 있죠? 이거 여러분들 우리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투자론 입장에서는 이게 꼭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할인한다 그래요. 할인할 때는요, 할인율이 꼭 필요해요. 할인율이 있어야 얼마가 될지 계산해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할인율은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구할 때 사용되는 비율인데 할인율로는 주로 수익률을 사용해요. 할인율로는 뭘 쓴다고요? 수익률.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온다 여기. 결론.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요, 미래 예상 순수익을 할인율로 나눕니다. 이 얘기하려고 쭉 이렇게 써내려왔다. 그럼 할인율로는 주로 뭘 쓴다고요? 수익률. 할인율로는 주로 뭘 쓴다고요? 수익률 써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누가 좀 전에 작아진다고 그랬는데. 커지죠? 공부 안 하려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 합격 확률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일반적으로 말이야. 어? 그럼 공부 시간과 합격 확률은 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제가 그때 얘기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비례, 플러스 관계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공부 시간과 합격 확률은 비례 관계야. 비례 관계. 자,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데 요즘 텔레비전 재밌는 거 너무 많이 해. 그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많아져. 그러면 합격 확률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목소리가 좀 너무 작은데요. TV 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 아니야? 합격 확률 떨어지죠. 그러면 TV 시청 시간과 합격 확률은 무슨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이거 수요 공급할 때 배웠죠? 그럼 이거를 제가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합격 확률은 공부 시간에 비례하고 TV 시청 시간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나온다니까, 우리 개론에. 그러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커지면요, 합격 확률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요렇게는요, 요 둘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라고. 자, 그런데 요렇게는요, 비례 관계다. 오케이? 자,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그러면 이 둘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그러면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그렇지, 이거 기억하라고요. 가격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할인율 대신에 수익률 그래도 될까? 네? 되지. 수익률이 커지면요, 가치 가격은요 떨어집니다. 이거 지금부터 잘 기억해 두자. 응? 어렵다. 여러분들에게 어렵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요, 이런 식들이 나와요. 지가, 토지의 가격이죠. 지가는 지대가 뭐냐면 토지 사용료, 토지의 수입이야. 앞으로 토지에서 발생할 수입이라고, 얘가 예상 수익이라고. 그럼 이거를 뭐로 나누면 돼? 할인율로 나누면 되죠. 할인율로 나누면 된다고요. 얘는 장래 들어오는 거고 얘는 현재고. 그럼 여기서 할인율과 지가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그럼 할인율로 뭘 쓰냐면 이때는요, 이자율 써요. 이자율도 수익률인가요? 이자율 수익률 아니야? 은행이 이자하면 수익이 나잖아. 그 이자율이잖아. 이자율도 수익률이죠, 일종의. 맞습니까? 그럼 은행 이자율이 커지면 지가는 어떻게 된다? 여기 적어놨잖아. 여러분 생각을 갖고 계산하면 안 된다. 조금 전에 뭐랬어? 여기 봐봐. 이게 커지면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래, 이대로 다 기억을 하라고. 배우기는 이렇게 배워놓고 있잖아. 생각은 다르게 해버려. 자, 이자율이 올라가. 그럼 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됐어요? 지금 우리 은행 이자율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 자, 은행 이자율 올라가고 있지? 주식 가격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지?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산 가격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자율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하다. 됐어요? 여담인데, 삼성전자의 한 주 가치는 어떻게 구하죠? 삼성전자의 주식 하나의 가치. 자, 배웠잖아, 여기. 자, 삼성전자의 미래 예상 순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응? 그 여러분 알 수 있나? 알 수 있다. 뉴스 뒤지고 신문 뒤지면 다 나온다. 삼성전자 2023년 예상 단기 순수익 나옵니다. 조금만 우리가 인터넷 뒤지면 나온다니까. 이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거기서 뭘 나누면 돼요?
할인율 나누면 돼. 자, 그럼 봐봐. 할인율을 높은 걸 쓰면 삼성전자 가치는 떨어지겠네. 할인율을 낮은 걸 쓰면 높아지겠네. 야, 그럼 여기서 할인율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런 개념들 알아두라고. 그럼 할인율을 뭘 써야 될까? 자,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르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그럼 할인율 낮은 거 써야 되겠지. 회사의 가치를 낮추고 싶으면요. 할인율 높은 걸 써야 되겠죠. 그럼 할인율을 어떤 걸 쓸래요? 그건 학자들끼리 싸우는 거야. 어떤 학자는 지분 배당률을 써야 된다. 어떤 학자는 세후 수익률을 써야 된다. 어떤 학자는 뭐 세전 수익률을 써야 된다. 학자들마다 주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도 돼. 제가 결혼 첫날 말씀드렸지. 학자들의 주장은 우리가 몰라도 된다.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예요?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진다. 이거는 이설이 없어. 우리 시험은 그걸 묻는다고요.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집니다. 오케이. 알아야 된다. 그럼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건물을 팔고 싶어. 이 건물을. 그럼 이 건물의 가치를 높게 해줘야 돼? 낮게 해줘야 돼? 높게 해줘야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럼 중개사는 높은 할인율 써야 될까? 낮은 할인율 써야 될까? 낮은 할인율 써야 돼. 하지만 투자자는 위험을 피해야 되니까. 할인율을 낮은 걸 써야 될까? 높은 걸 써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아까 안 했지만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쓸까요? 높은 할인율 쓸까요? 높은 할인율 써요. 자, 아까 제가 회사에서 어음을 바꾸러 왔다고 그랬죠? 10억짜리 어음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응? 한 어음은 현대차 어음이야? 위험한 회사야? 안전한 회사야? 안전한 회사지. 안전한 회사지.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어음 10억짜리 들고 왔어요? 위험한 회사예요. 그럼 이 둘 다 현금으로 바꿔줘야 돼. 그때 뭐 써? 할인율 쓰지? 할인율 쓰잖아요. 그럼 현대차 안전하죠? 안전하죠? 높은 할인율 쓸까요? 낮은 할인율 쓸까요? 낮은 할인율 쓴다고요. 그러면 현대차는 어음을 좀 더 비싸게 바꿔줄 수 있지. 할인율이 작으니까 어음의 가치가 높잖아. 그죠? 여기는 할인율이 높죠? 그 어음의 가치는 낮다고요. 됐어요? 레고랜드 얘기까지는 다음에 시간 나면 해드릴게요. 다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할인율이 커지면 이건 어떻게 된다? 잊어먹지 마세요.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라 그랬습니다. 잊어먹지 말자. 잊어먹지 말자.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또 계속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